우리 청주문화원은 1957년에 개원한 이래 64년이라고는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통합 3대 원장으로서 임무를 4년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간은 이제 추대로 원장을 선출했던 방식에서 경선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당선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요. 우리 지역에서 아주 고서 수집가로 유명하신데 예. 대략 몇 년 전부터 모으기 시작하셨는지요? 예, 제가 한 89년 정도부터 이렇게 고서 수집을 89년. 그러면 지금부터 한 몇 년이 되는 거죠? 30년이 넘은 거네요. 예, 그런 셈이네요. 고서 수집은 어쩌면 제가 숙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제일 미안한 점이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고서 수집을 하면서 이렇게 미치다 보니까 제 월급을 20년간 저희 집사람에게 가져다 주지를 못해서 아이고. 사실 이혼 서류를 3번이나 아이고. 찢고 네. 별거 아닌 별거를 3년간이나 이렇게 할 정도로 또 이제 저희 둘째 딸이 시집을 갈 때 네. 아마 그 영상 촬영을 하는데 이제 그 사진을 옛날 사진을 이렇게 찾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찾다 보니까 어렸을 적에 같이 어울려서 찍었던 가족 사진이 없어서 내 딸애가 저한테 아이고. 던진 말, 아빠 왜 우리는 어릴 적 사진이 없느냐는 그 말이 이 비수처럼 꽂혀오는데 참 너무 미안하고 참 눈물이 나도록 참 숭고하더라고요. 예. 동해알배TV 사람풍경입니다. 문화라는 말은 현대인들에게 일상 용어처럼 쓰이는 단어입니다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넓은 의미로 인간의 삶의 양식을 모두 문화라고 한다면 그 중심에서 문화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원이라고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인데요. 오늘은 유명 고서 수집가이기도 한 강전섭 청주문화원장을 모셔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청주문화원 역사가 꽤 오래됐죠? 예, 그렇지요. 네. 예, 그 문화원은 우리 지역의 유형, 무형의 문화에 깃든 어떤 향토의 혼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익법인 단체이죠. 네. 우리 청주문화원은 1957년에 개원한 이래 64년이라고는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1989년 개원한 청운문화원과는 청주청원의 통합에 따라서 2015년에 통합 청주문화원이 새롭게 탄생을 했는데요. 현재 제가 통합 3대 원장으로서 임무를 4년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4년 역사. 예. 네. 그리고 이제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면서 예. 지금 2015년이니까 그로부터는 6년이 된 건가요? 그렇지요. 네. 그 원장님이 지금 이제 통합 3대 원장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청주문화원 역사상 어쨌든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그렇게 원장님이 되셨죠. 예, 예. 당시에 그 투표 선출이 조금 화제였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만큼 문화원이 성장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2019년 당시 청주문화원 62년 역사상 최초로 경선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당선을 했는데요. 그때 뭐 숱한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2000년도에 청주문화원에서 입회를 해서 20년간 쭉 활동을 해왔고 또 11년간 이사로 있으면서 문화원 운영에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간은 이제 추대로 원장을 선출했던 방식에서 경선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당선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 통합문화원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에 이제 큰 변화를 줘야 될 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간 몇 년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문화원이라는 것이 어떤 그 성격상 급격한 변화라든가 개혁 뭐 이런 것보다는 점진적인 그런 그 변화를 통해서 문화원이 발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회원 간의 여러 가지 그 갈등이라든가 그런 건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더욱 이제 앞서가는 문화원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문화원 구성원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청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장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아, 네. 그렇게 회원 생활 20년, 또 이사 11년, 그 문화원을 그 꿰뚫으면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원장님이 되셔서 3년 차가 되시는데, 그동안 하신 일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청주문화원이 한 대표적인 것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저희 문화원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25가지 정도 이렇게 되는데 25가지요? 예. 상당히 네. 많은 그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 9월 1일자로 문화원장에 이제 취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청주문화원이 과거의 문화원보다 더 이렇게 발전되고 향상된 그런 문화원으로 문화원의 역할을 하면서 청주문화의 중심이 되게 할 수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특히 어려운 사태를 맞이했습니다만은 크게 4가지의 그 대표적인 사업을 제가 이제 추진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청주문화원의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주역사문화연구소를 개설한 거고, 또 세 번째는 스마트 경영 포럼과 MOU를 체결한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정회원과 사무국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저는 청주문화원의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요. 사실 전국에 231개 문화원이 다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이 재정 자립도 확충입니다. 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그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 재정 자립도가 약한 그런 문화원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이렇게 추진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죠. 다행히도 지난해는 청주문화원을 성원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문화원이 거두었던 최고의 발전 기금을 지난해 이렇게 모금을 했고요. 또 얼마나 밝힐 수 있나요? 뭐 금액을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네. 5,400여만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큰 저희 문화원 운영에 보탬이 됐고요. 또 전국 231개 문화원 중에서 유일하게 그 CMS 계좌를 개설한 곳이 저희 청주문화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화원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지금 동참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올해는 청주문화원 발전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문화원 발전을 위해서 더욱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청주 역사 문화연구소를 개설한 것인데요. 작년 6월 1일자로 청주문화원 부설로 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해준 소장님을 비롯한 8분의 위원님들을 모셔서 그 분야의 역사라든가 문화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스마트 경영 포럼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어떤 우리 문화원의 어떤 외연을 넓히는 것, 그리고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인 CSR이라든가 CSV를 통해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어떤 상생의 노드들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문화원이 정회원과 사무국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청주문화원의 운영은 청주문화원의 정회원들이 내시는 그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사실 그걸 가지고 운영하기는 그 턱도 없이 많이 부족하지요. 예, 그렇지만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그분들이 문화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적어서 여러 가지로 참 미안한 점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문화원에 대한 애정을 갖는 것만큼 또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고심한 끝에 여러 유관 기관들과 MOU를 체결을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청주 시설관리공단과 MOU를 체결했고요. 또 이제 한국건강관리협회 세종 충북지부, 뭐 효성병원 이런 데와 또 이렇게 MOU를 체결하고 또 청주공항, 그리고 우리문고 뭐 이런 곳과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우리 회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또 이제 그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급여가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원장으로 이렇게 부임했을 때 보니까 최저임금제도 못 미치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면서 또 이 사업은 많고 어려움이 너무 이렇게 많아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급여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마련을 해 왔습니다. 그러네요. 다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그 회원들과 직원들의 복지 문제는 모든 일의 기본이니까 원장님께서 참 잘 생각하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25개 사업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러한 많은 사업 중에서 청주문화원만이 하는 사업 이거는 정말 자랑할 만하다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있지요. 뭐 많은 게 있습니다만은 우선 특별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청주문화 총서 발간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청주 역사 바로 알기 내 사랑 청주 사업입니다.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 문화원의 설립 목적인 지역 문화를 발굴하고 연구하고 조사를 해서 문화진흥을 위한 그런 일환으로 청주문화 총서 출판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난해까지 13권째 청주문화 총서를 이렇게 발간을 해서 우리 고장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정리를 주로 어떤 해오고 있습니다. 것들인가요? 총서 내신 것 중에는? 각 분야의 청주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뭐 역사, 문화 또는 뭐 인물, 지리 뭐 다양합니다. 그래 이제 지난해 청주의 맛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책자를 냈는데 그것이 한국문화원연합회로부터 전국 향토문화진흥 우수 사례로다가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요. 오늘 마침 제가 여기 이렇게 출연을 하려고 문화원을 출근했다가 들어오는데 마치 요게 오늘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요게 중앙문화원연합회에서 만드는 요 책자인데 저희 청주문화 총서가 아주 우수 사례로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맨 처음에 이렇게 실리는 이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네, 청주의 음식, 식문화에 대해서 다룬 맛과 음식에 내용들이죠. 관련된 것.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작은 것 같지만 나름대로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데에서 굉장히 뿌듯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청주 역사 바로 알기 내 사랑 청주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들과 함께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전문 해설가 선생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충청부터 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생들의 어떤 학습용 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역사문화연구소가 하는 일과 되게 같은 건가요? 조금 다른가요? 그 연구소가 하는 거랑은? 다르지요.
거기는 예. 이제 예. 연구를 하는 것이고 예. 이것은 그러니까 청주를 사랑하게 예. 하는 예. 어떤 그런 예. 사업이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청주 시민들이 이제 우리 청주 지역에 여러 곳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산을 이렇게 탐방을 하면서 알리는 그런 그 네. 사업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예. 문화원을 운영하시면서 혹시 아쉬운 점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지자체나 이런 면에서 시민들에게 참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예. 참 이 아쉬운 점도 많고 이 바라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청주문화원은 86만 청주 시민의 문화 사랑방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 독립 원사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죠. 우리 뭐 여러 가지 문화 강좌라든가 또는 전시, 문화 활동에 어떤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독립원사가 아니면 지금 쓰시는 곳은 어디를 쓰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이제 그 옛날에 그 청원 군민회관 자리죠. 청원 군민회관. 예, 그래서 네. 청주시 체육회도 같이 쓰고 네. 있고 거기 지금 저희 문화원을 포함해서 6개 단체가 지금 함께 쓰고 있어서 네. 저희도 이제 뭐 사실 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생활하고 있는 형편인데 대부분 보면 이제 그 군단위 지역에서 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 문화원의 역할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비해서 저희 청주가 법정 문화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여전히 그 우리 청주의 문화를 대표하는 청주문화원이 이 독립원사가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그 좀 아쉽고 또 사실 이게 절실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그 저희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그 많은 사업들 중에는 그 워낙 그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그 정직원 가지고는 문화원 사업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정규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 개개인에게 그 업무의 과부하가 많이 이렇게 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우리 문화원이 청주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청주 시장님을 비롯한 청주시의 관계자분들이라든가 청주시의 의원님들께서도 그 많은 배려와 이 관심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청주 시민들께서도 우리 청주 문화 사랑방인 문화원을 더욱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하는 사업에 많이 좀 이렇게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예. 이 방송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원장님은 우리 지역에서 아주 고서 수집가로 유명하신데 예. 대략 몇 년 전부터 모으기 시작하셨는지요? 예, 제가 한 89년 정도부터 이렇게 고소 수집을 89년. 그러면 지금부터 한 몇 년이 되는 거죠? 30년이 넘은 거네요. 예, 그런 셈이네요. 예. 그 가지고 계신 책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글쎄 뭐 제가 뭐 한 권에 뭐 세보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고소 수집하는 분야가 사실 다양합니다. 뭐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예술, 교육 관련 자료들을 포함해서 대략 한 1만 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을 모으시는 일에 빠지게 되셨는지요? 고서 수집은 어쩌면 제가 숙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에베레스트 등정을 앞둔 영국의 저명한 산악인 멜러리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산에 오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기 산에 있기 때문이다. 산이 있기 때문이다. 그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왜 고서 수집을 이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제 대답은 그냥입니다. 그냥. 책을 수집하는데 무슨 특별한 책이 있어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책이 좋기 때문인데 그 뭐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어에 대한 시의 그 마지막 기절에 보면은 그런 시가 나오지요. 왜 사냐건 그냥 웃지요. 왜 사냐고 물으면은 그냥 웃지요. 그는 그 200의 산정문답에 나오는 그 소이부닥
뭐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 게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그냥이라는 듭니다. 말에 사실은 굉장히 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책을 모으다 보면 참 별별 일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 혹시 잊혀지지 않는 에피소드 같은 일이 좀 있나요?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밤을 새워서 해도 끝이 없을 것 같고, 언젠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책으로 좀 한번 엮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고소수집을 하면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우리 가족에게 제일 미안한 점이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고소수집을 하면서 이렇게 미치다 보니까 제 월급을 20년간 저희 집사람에게 가져다 주지를 못해서, 아이고. 사실 이혼 소리를 3번이나 아이고. 찍고, 네. 별거 아닌 별거를 3년간이나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미쳐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적이 있고, 또 이제 저희 둘째 딸이 시집을 갈 때 네. 아마 그 영상 촬영을 하는데 이제 그 사진을 옛날 사진을 이렇게 찾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찾다 보니까 어렸을 적에 같이 어울려서 찍었던 가족 사진이 없어서 내 딸애가 저한테 아이고. 던진 말, 아빠 왜 우리는 어릴 적 사진이 없느냐는 그 말이 이 비수처럼 꽂혀오는데 참 너무 미안하고 참 눈물이 나도록 참 숭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원망 섞인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그 가슴이 아프고 그랬는데, 이제 뭐 지나고 보니까 결국 그런 거라거든요. 그런 것이더라고요. 가족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얻는 어떤 명성과 명예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족의 동의가 없이 하는 나 혼자만의 그런 어떤 수집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 그 후에 참 느끼게 됐는데, 많은 에피소드 중에서 좀 가슴 아픈 에피소드가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쁜 에피소드는 없으세요? 아, 왜요? 내가 정말 그토록 간절히 갖고 싶었던 그런 책자를 손에 넣었을 때 그 짜릿한 희열 같은 건 뭐 말할 수도 없죠.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육당 최남선 선생이 전 우리나라 그 최초의 종합 월간지라고 하는 소년 잡지 창간호. 네. 예, 창간호요? 이게 1908년에 이제 육당 선생님께서 그 창간을 했는데, 거기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그 유명한 신채 씨가 실린 그 잡지죠. 그거를 그분한테 얻었을 때 참 그 천금을 주고도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보물을 얻는 것 같아서 그때 같은 건 제일 그 기뻤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취감이 계속해서 책을 찾게 좀 되셨나 봐요. 근데 그 원장님은 그 많은 고서 중에서도 특히 교과서 수집가로도 전국적으로 알려졌죠. 전시회도 뭐 꽤 여러 번 한 걸 아는데, 어떻게 교과서의 의미를 두고 모으시게 되셨는지요? 아마 그건 제가 이제 교육자라고 하는 그 신분이었기 때문에 더욱 이제 더 이게 교육과 자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교과서 자료를 많이 이렇게 모으고 또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교과서는 그 학생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그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또 공부를 하였는가라고 하는 그 시대를 일깨워주는 그 역할을 했고요. 또 이제 우리 어른들에게는 아련한 유년 시절의 그 추억 같은 거를 되살려주기도 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수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교과서 가지고 전시 여러 번 하셨잖아요. 대략 어디에서 전시를 하셨고 몇 회나 하셨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신다면. 책은 시대의 거울이고 글은 언어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책은 그 시대의 모든 걸 이렇게 관통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히 교과서에 이렇게 치중했던 거는, 교과서는 그 시대의 어떤 그 준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과서를 보면 그 당시의 어떤 시대상이라든가 경제 상황 같은 것도 이렇게 살필 수가 있는데, 제가 고서전을 한 거는 이제 이 교과서전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과서로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한 20여 회 이렇게 전시회를 가졌는데, 그 많은 전시회 중에서 이제 특히
인상이 남는 그런 전시회는 1996년에 전국 교육 박람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는데 제가 이제 충북 교육 100년 전이라는 그 타이틀에서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또 이제 96년에 청주 고인세박물관에서 개화기 교과서전, 또 1997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충북 문학 100주년 기념전에서 또 문학에 관련 도서전을 했고요. 그리고 2005년도 국립청주박물관에서 해방공간기 도서전, 그리고 이제 제가 원장이 되던 해 2019년에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청주에서 열리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근대 도서 콜렉션 100년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전시를 했는데 그때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지금도 두고두고 인상이 남는 그런 거 전시였습니다. 지금 몇 전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예. 전시 하나하나가 그냥 전시가 아니거든요. 예. 그 큰 행사에서 이 교과서 전시가 아주 뭐랄까 양념처럼 재밌으면서도 눈길을 참 좋은 전시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참 훌륭한 일 많이 하시고요. 아까 그 애착 가는 책이 소년이라는 잡지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거 애착이 가는 책들이 좀 어떤 것들이 제가 있나요? 다 이렇게 장돌뱅이처럼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이렇게 다리품을 팔아가지고 한 권, 두 권 이렇게 수집한 거라 어느 것 하나도 사실 이렇게 버릴 게 없는 그런 소중한 제 분신과 같은 그런 책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많은 책 중에서 이제 그중 몇 가지만 골라서 소개를 해드린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한문 호용체로 쓰여진 6.1전의 서유견문. 이게 1895년도에 이거를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한 책자인데요. 이게 우리 근대 최초의 수필집으로도 그렇죠. 이렇게 조명을 받고 있는 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육당 최남 선생의 그 소년 잡지 창간호, 그리고 이제 1946년에 발간된 264 요고집인 육사시집. 요고집, 그리고 이제 또 1948년 그 정음상가에서 그 윤동주 시인의 요고 시집인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서시가 실려 있는 요 시집 같은 경우를 제가 또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보듬는 그 고서입니다. 그러네요. 한 권 한 권 다 정말 보물 같은 그런 책들이네요. 그 원장님은 고서 수집에도 또 다른 취미가 있으신가요? 이제 그 고서 때문에 제가 가정에 파탄 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왔고,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다시 결합하면서 제가 이제 그 맹세를 하는 게, 두 번 다시 고서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제 맹세를 한 후에 제가 이제 다시 결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전원 생활을 하게 돼서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제 13년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서 수집을 끊으면서 제가 한 것이 이제 정원 가꾸기입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꽃을 가꾸게 됐는데, 참 이 꽃이라는 거는 안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흙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매천 황현 선생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꽃은 1000번을 보아도 실증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꽃들을 계속 심고 가꾸면서 이제 틈틈이 이제 꽃사진을 찍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짤막하게 글도 쓰고 SNS에도 올리시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만 이렇게 즐기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전설이 될 꽃방이라는 꽃방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7년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청주 지역의 많은 분들이 지금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 꽃으로 뭔가 이렇게 향기를 느끼고 있고, 또 자연스럽게 꽃방에서 우리 청주의 문화 예술의 향기가 이렇게 피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 가꾸기 그걸로 꽃방을 운영하신 지 벌써 7년이나 되신다. 또 수필도 쓰시잖아요. 수필가로 등단도 하셨는데 그 창작이나 출판에 대한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크게 그 글재주는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운 좋게 우리 이제 전 박영수 원장님 지도하에 제가 이제 그 수필을 좀 배우게 됐고요.
2015년도에 책 냄새라는 작품을 해서 수필가 비평에서 이제 신인상을 받으면서 등단을 했는데 참 등단이라고 하기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한 2년쯤 후에 제가 이제 중부메일에서 그 필진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수필을 쓰고 있는데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는 글을 또 잘 못 쓰겠더라고요. 뭐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전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생태 수필 쪽에 관심이 이렇게 많이 가서 그쪽에 대한 그 글을 좀 쓰고 싶고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된다면 제 주종목인 또 이 고세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풀어내고 싶습니다. 뭐 내년이나 후년쯤에 한번 좀 책을 내고 싶은데 글쎄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무 소재가 충분하고 풍부하니까 좋은 작품 나오겠죠. 그 좌우명 있으세요? 예, 글쎄 참 이 좌우명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저도 당연히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좌우명이 좀 이렇게 때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뭔가 이렇게 세상을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자는 것이 이제 제 좌우명인데, 굳이 이제 한자를 쓴다면은 상선약수? 상선약수. 네. 뭐 제가 뭐 노장 사상을 그렇게 뭐 추종하는 그 신봉자는 아닙니다만은, 사실 물처럼 살아라는 말이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쉬운 것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고서에 미쳐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는 제가 늘 화두처럼 달고 다니던 좌우명이 불광불급입니다. 불광불급. 뭔가 미쳐야지 뭔가 내가 추구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희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걸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원장이 되면서 이제 그 마인드가 살짝 좀 이제 바뀐 게 문화원장이라는 자리는 청주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다 보듬어야 될 그런 그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논에 나오는 그 한 기절 근자열 원자래라는 그 말을 지금은 이제 제가 즐겨 쓰고 있는데요. 사람이라는 게 사실은 누구를 이렇게 따른다는 원자래. 예. 네. 그러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야지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뭔가 이렇게 문화의 꽃을 피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 뜻에서 요즘은 제가 이 근자열 원자래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즐겨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참 편하면서도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좌우명이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그동안도 많은 일을 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일이 계시다면 어떤 게 있나요? 예. 사실 우리 청주문화원은 그 고품격 문화 강좌와 문화 체험을 선도하는 청주 문화예술의 그 종가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또 우리 청주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문화 사랑방을 만드는데 저는 힘을 쓰고 싶습니다. 저는 그 청주 문화 발전을 위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청주 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또 창의와 열정, 소통과 협력의 어떤 시대적 패러다임에 충실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 시민들께서도 우리 청주문화원 아껴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이렇게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역의 문화원장으로 전통문화 선양과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 헌신하면서 책사랑이 남달라 수십 년 동안 고서를 수집해 기록을 지키고 역사를 잊고자 노력하는 강전섭 청주문화원장을 모셔서 문화원 활동과 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쪼록 우리 지역의 문화가 오래도록 귀하게 계승 발전되길 빌며 오늘 대담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